자,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93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93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요.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틀렸죠. 자, 보시자고요. 환지,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빤듯한 땅으로 바꿔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느 누구 A가 이쪽에 땅을 갖고 있는데 뭐 이쪽에 공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 땅을 받게 됐다고 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행정구역 경계가 달랐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는 뭘까 AC이고 여기는 BC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구역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사업들 하잖아요. AC이고 BC인데 그 A라는 사람이 BC의 주소를 갖고 있었잖아요. 주소 번호도 123-4 좋고요. 그다음에 뭔가 BC가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땅을 받았는데 나 이쪽 땅 받았지만 나 옛날 BC 주소 뜯어다 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뜯어갈 수는 없다고요. 환지, 종전 토지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권리 관계를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행정상 처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종전 토지의 전속, 달싹 달라붙어 있는 처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94번 문제예요.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그러니까 94번,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이 옳습니다. 자, 보시죠.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94번 문제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땅을 조성을 했고 그러니까 다 사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성을 했으면 그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에 대한 내용이 이쪽 수용 방식에서는 이제 한 틀이 되는 겁니다.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 그러니까 공급 방법.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입찰로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그런데 중소업체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첨으로 할 수도 있고요.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 가격이요. 그러니까 공법이니까 당연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학폐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와 기타 세부적인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9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 조합은 환지 때만 나오니까 조합은 수용 때는 나올 수가 없고요.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신도시 상가딱지 같은 경우죠. 땅을 사들이는데 100% 다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상가 일부는 현찰 주고 일부는 상가딱지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좋아하겠죠. 또 시행자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X 틀렸고요. 시험에 5번 나온 겁니다. 5번 다 뭐로만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이 요건 자체가 민간 수용 요건이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 요 숫자 가지고 나온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민간은 수용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공법의 행위주체에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은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틀렸고요. 선수금 미리 받을 수 있죠. 전부 일부 다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땅, 아파트 업자에게요. 백화점 지을 땅, 백화점 업자에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 3글자. 손 안 대고 그대로 넘겨주는 땅이요. 3글자 얼마요? 3분의 1 이내로 하는 거죠. 수용이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형지는
조성하지 않고 원래 땅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예외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외.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9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대, 시댁이라고요.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에는 5가지일 때는 국토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외인데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의 장.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요. 지방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을 하죠. 지방의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면 되지. 국토부 장관까지 올 일이 없는 겁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78, 그러니까 다음 쪽 가시죠. 78쪽 가시면 다음에 96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되지만 그 계획 세우는데 계획 2년여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뛸 거잖아요. 그래서 기습 발표를 하고 구역만 먼저 지정하고 찬찬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신도시 때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 그리고 좀 다른 측면에서 세종 신도시와 같이 공모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계안을 내세요. 위치를 먼저 지정하는 거죠. 아닌 것은 5번이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공모할 때는 당연히 위치를 먼저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자연 녹지, 동그라미 3번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2번 3번 합치면 녹관농자가 되죠. 4번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X요. 주상공, 찌끔 포함해서 신도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계가 전체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5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97번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 확정 발표하면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즉 환지 방식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에다 환지하겠다.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하려면 땅 대신에 땅을 바꾸는 거죠. 볼펜 교환 행사를 하자고요. 그러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땅 교환 행사를 하자고요.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시행자로 들어갈 때는 국가 지방이 시행자할 때는 동의 없이 강제로 환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일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이제 98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98번이요. 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법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수용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환지 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지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옳습니다.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보셨듯이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급 가격, 자본주의죠. 기본, 많이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입찰, 중소업체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추첨, 1대1 계약, 비리,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가격은 공법이니까 당연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학페이, 존이라는 쪽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98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X요. 승인이 아니라 이 공급은 다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이어지는 후속 절차니까 제출만 하면 되지 따로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없다 X요.
공공택지는 중소업체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X요. 공공청사, 시청 건물, 도청 건물 들어갈 땅인데요. 그걸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일이 없죠. 당연히 1대1 계약으로 가능한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X 틀린 거고요. 토지상환 채권 이미 땅 주인과 다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땅으로 신도시 상가 땅으로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 일이 없고 비리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수용 방법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종합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99번 문제예요. 도시정비법 6문제로 가게 되죠. 99번 문제. 도시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되어 있는데요. 답은 5번이 틀렸죠. 기본계획이요. 10년짜리 큰 그림. 앞으로 우리 시에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 건물도 엉망, 시설도 엉망. 이어서 정비사업 할 곳이 한 100곳은 된다. 정비 예정구역. 손봐야 될 곳이 100곳은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10년짜리 시간표가 기본계획입니다. 10년이면 몇 년마다 검토를 해야 돼요?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죠. 10년짜리 계획은요. 행정계획은 검토하는 게 있고 검토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들은 다 몇 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5번에 3년마다 검토한다. X 틀렸죠. 상식이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속담이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럼 몇 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8년마다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속담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고요. 100번 문제예요.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조합을 만들었으면 경쟁입찰로 해야죠.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요. 복잡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서 입찰로 해야 되지만 토지 등 소유자, 땅 부자 3명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약속 정해서 갈 수가 있죠. 조합원 전체의 약속은 정관. 그 개인들 몇 명의 약속은 약속 규약이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아래 해설이 있듯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1번 문제예요. 도시환경정비법상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데요. 가닥으로 풀어가셔야죠. 어지간한 변경들은 대부분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 동의가 필요한데 문제 지문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니까 객관식 지문에서 지금 더 중요한 거에 4개가 있고 덜 중요한 것에 1개가 있다고요. 이 가닥까지를 잡으셔서 푸실 수도 있고 물론 다 외울 수도 있겠죠. 과반 동의사항 다 외우시고 3분의 2 이상 동의사항 다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으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3분의 2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 1개는 덜 중요한 1개가 있다. 그거를 골라내시는 거죠.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이 중에서 덜 중요한 것 동그라미 1번 대의원 수와 선임 절차 대의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고요. 73명으로 할 건지 75명으로 할 건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자격 입장 받고 생각해봐.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입장 받고 생각해보면요. 내가 있는 땅이 제껴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해계 내가 지금 돈 내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냐고요. 동그라미 5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내가 그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새 아파트예요. 나중에 팔 수도 있는데 그 측벽에 무슨 페인트가 붙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큰 대기업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하고 조그만 중소기업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하고 아파트 가격에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세원수는 덜 중요한 겁니다. 102번 문제요.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102번 문제. 틀린 것은 청산금은 4번 내용이 틀렸는데요. 뭐 정비사업이 기본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낡은 집 갖고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래서 낡은 집 주택가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다 일반 분양하는 거 아니죠. 옛날 낡은 집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고 새 아파트 받아가고 남은 것을 일반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 가격, 새 아파트 가격 그 차익이 청산금입니다. 틀린 것은 4번. 청산금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뭐 공법에 다음 날 그거는 뭐 40문제 200개 지문 중에 지문 한 3, 4개씩은 항상 나오는 거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고시 발표했다고요. 소유권 이전을 고시한 날이 있으면 그날 밤 12시 그게 어떻게 되고요? 다음 날 0시인 거죠. 이 시점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가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날 밤 12시부터 새 토지의 새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 날짜로 확정된 이 시간으로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금이 확정된 거죠. 5년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요 때부터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종료되는 때부터 5년간, 다음 날 0시부터 5년간, 다음 날부터 5년간이 되는 거죠. 뭐 다음 날 거의 빠지지 않는 겁니다. 102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03번 문제요.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맞네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이고 10,000제곱미터니까 100m, 100m이죠. 중학교 때요. 여학생들은 80m 달리기, 남학생들은 100m 달리기, 날쌘돌이 12초에 끊는 애들이 있습니다.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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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다 같이 돌자 통 끝이요. 그 소규모에서 사업을 합니다. 소규모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추진위원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냥 간단히 바로 조합으로 가도 됩니다. 103번 문제 4번이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X 틀렸죠. 설립인가 등기 성립.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해야 성립되는 거죠. 뭐 민법에 자연인과 법인, 그 법인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X 틀렸죠. 하나라도 열심히 하라고요. 여기저기 발 걸치지 말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주택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인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반 넘게 가진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죠. 그 짜장면집, 그 짜장면 외상값은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다 또 탕수육까지 먹었잖아요. 그 외상값과 없는데요? 그 사람 그만뒀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04번 문제요. 정비법상 군수가 직접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104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뜻은 이런 거죠. 정비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물론 이제 아닌 사업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외,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나서지 못하게 하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 시행자, 공적 사유 9가지에 대한 건데요. 중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군수의 시행에 직접 동의하는 때,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공유지가 반 넘게 있을 때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3분의 1, 그 숫자가 틀렸고 뭐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뭐 100점 방지 문제로 뭐 가끔 나오는 그런 예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10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법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연간 얼마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연간 얼마 이상의 대주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를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 집짓기 위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0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뭐 지방공사니까 믿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제출을 해서 나중에 입주자들이 왜 내가 모델하우스 본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 모델하우스는 엄청 빛과 번쩍 지어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거의 뭐 신문지 수준으로 도배해 놓은 그런 집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적 주체도 제출은 해야 되는 겁니다. 106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X 틀렸는데요. 이것저것 많습니다. 먼저요. 민간이 공적 주체가 아닌 민간이 그러니까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즉 입주금을 당기려면 그러니까 선분양 후건설 그런 예외가 있죠.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이요.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그 상가를 분양하려면 그때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뭐 단지 내 상가도 중요한 비중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의 공급보다는 좀 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고고요. 이 입주자 모집 승인과 신고는 어디에 해당할 때요? 민간에 해당할 때요. 공적 주체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이요. 둘 다 틀렸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공공택지 외이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 그러니까 관광특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일단은 시도지사도 틀렸고요. 30일도 틀렸고요.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게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러면 승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먼저 땡겨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값은 얼마로 해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106번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0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7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갑이
그러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을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타네요. 5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러니까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진행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요. 연장은 1년입니다. 자, 보시죠. 전체 흐름들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주택단지 전체를 사업을 착수합니다. 아니면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분할해서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수 몇 년 안에 착수를 하라고요? 5년 안에 착수를 하라고요. 5년, 엄청 긴 시간이죠. 다른 경우는 착수 보통 2년인데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그리고 주택법은 건설회사들 우리 힘들다고 봐주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아파트 분양가는 엄청 높이 올려놓고 아무튼 항상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힘들어요. 봐주세요. 5년입니다. 여기도 첫 번째 공구는 5년 안에 착수를 합니다. 자, 그러고요. 나머지 공구는 2년 안에는 다 착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특별하면 이 5년을 얼마 범위에서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다. 당연한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1년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108번 문제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뒤에 있는데요. 옳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매도 청구 이제 그 내용은 약간 그 앞뒤 설명들이 다 좀 보충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때 콘크리트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넘겨주니까 사업주체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대지 지분까지를 문제없이 넘겨주겠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콘크리트만 준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을 줄 때에는 그때는 문제없이 대지 소유권을 다 확보해서 대지 지분까지 다 넘겨줄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금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기에 여러 가지 경우 중에 80%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이 부지를 확보해야죠. 부지를 확보하는데 80% 상태면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다 매도 청구 돈 주고 뺏을 수가 있는 거고요. 15%를 더 확보해서 95% 사용 권한을 갖고 있으면 100년 된 사람 것도 모든 소유자 것을 다 매도 청구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108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 옛날 땅에 옛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남겨두고 사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집도 당연히 뺏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60일이 아니라 3개월.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 자체가 틀린 거죠.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 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10년이 안 된 사람 것만 할 수 있죠. 4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사업주체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다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X요. 리모델링 99% 철거를 하는데 반대한 사람 거 뺏어야 철거를 할 수가 있죠. 맞는 것 4번입니다. 그러니까 109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죠. 600세대 이상 단지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때 제출해야 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 다 서류를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뭐예요? 내 집을 손대는 거죠.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 겁니다. 있던 집을 손대는 거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을 손대는 거잖아요.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그러니까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새로 집을 지으려는데 손바닥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을 땅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80% 이상 사용 승낙서는 받아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새로 집을 짓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인가받는 직장조합의 경우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거죠. 다음에요. 111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한국토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10제곱미터는 아니겠죠. 10만 제곱미터 50호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답은 1번. 둘 다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과 제주 빼고요. 도지사, 그다음에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시 중에서 50만 이상 시가 대도시이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구는 독립된 주택시장이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찌그만 거는 누구도 승인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도 승인을 할 수가 있고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한국, 그러니까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세부적인 사항이었고요. 여기까지 주택법 7문제를 보셨습니다. 다음 이제 건축법이고요. 그러니까 112번. 그러니까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런 거 갖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문철 고창. 그러니까 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창구에는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문화재, 동그라미 2번 철도, 3번 고속도로, 5번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이니까 답은 4번 지역자치센터에는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113번 문제예요.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요건을 알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편하십니다. 해설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8가지 용도 중에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16층 이상이면 용도가 뭐가 됐든 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끝에 그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6가지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야 되지만 16층 이상이면 그거니까 우선 16층부터 찾는 게 낫죠. 그래서 3번 끝에 16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층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요. 114번 문제예요. 건축법상 실내 건축의 재료,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실내 건축, 뭐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 건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새로 단장된 그 건물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뭔가 손대고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할 수는 있지만 건축법이니까 인테리어 공사까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그 가끔 길 가다 보시면 그 어디 이제 가게 나가고 새로 가게 공사하는 것들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것저것 전기선들 나와 있고 한참 공사를 끝내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곳에서 일반적 손님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번,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무슨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 들어오는데 배수시설 따로 만든다고요. 니은번,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 당연히 공기 통해야 되죠. 디귿번,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그러니까 난간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을번,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 그러니까 창문들 배치를 하기도 하죠. 미음,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그런 것들 다 인테리어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또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뭐 빠질 게 없는 거죠. 115번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가구, 세대 등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어디라도 조용하고 목적한 대로 쓸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뭐 노래방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소리 크게 나가지 말라고 해놓긴 했지만 노래방에서까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애당초 일정한 소음을 완전히 다 차단한다. 그런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럼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숙박시설의 객실, 조용히 주무셔야죠. 동그라미 2번 기숙사 침실, 조용히 주무셔야죠. 동그라미 3번 상점, 이쪽 집에서 아저씨들 모여서 소주 각 1병, 이쪽 집에서 아저씨들 모여, 이쪽 방에서 이쪽 아저씨들 모여갖고 고등학교 응원가 부르고요. 동그라미 4번 학교의 교실, 조용해야죠. 5번 의료시설의 병실, 그냥 이 중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어봤을 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세부적인 규정까지를 깊게 갈 일은 아닌 거죠. 116번이요. 건축법상 그러니까 지역지구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옳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어느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미관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미관지구 이쁘게 하자고요. 여기는 당연히 미관지구니까 다 이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건물인데 얘는 이쁘게 하고 얘는 막 밉게 하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얘도 이쁘게 해야죠. 또 나중에 이 땅에 들어설 건물도 이쁘게 해야죠. 이 땅에 들어설 건물까지도 그 토지까지도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이 맞는 거고요. 117번이요.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뭐 신도시 만들 곳 등등이어서 허가 내주지 마라 할 수도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청장 거 뺏을 수 있고요. 도지사가 뺏을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 특히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 예산 갖고 중앙정부와 대립이 있는 건 다들 아십니다. 교육감은 지방 교육자치의 문제죠. 지방에 있는 게 교육감 17개, 시도 17명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인 거고요. 118번이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 앉아서 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지역이 뭐고요? 일준, 상준입니다. 거기다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중 이용시설을 지을 때에는 사람이 쉴 수 있는 빈자리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입니다.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요. 1준, 상준이죠. 따라서 답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일반 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단지에서 빈 땅 내놓을 일이 없는 거죠. 119번 문제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그 흐름들을 잡아두셔야 되죠. 그 흐름으로 보면은 경자 유전 누가 농지를 소유하려면 나 이렇게 농업경영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써내서 그러면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러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증명을 받아야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유도가시면 시구 운면장 잡아다 놓고 지하층에 가둬 놓고 5년간 군만 두만 먹이면 도장을 못 찍어주고 그러면은 부모님 안 돌아가시고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상속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닌 허용 때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주지만 증명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허용 때 증명 받아라.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는 좋아. 너는 농지전용 해도 된다.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받아준 경우입니다. 답은 2번. 120번 문제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군대를 가게 됐다고요. 국방물로 가셔서 군대 갔는데 군대 가는 동안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 내다 팔아라. 그러면 군대 가서 또 일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징집이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상해서요. 전체 40문제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가닥에서 많이 보시지 않은 분도 상식으로 풀어가실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공법에서 그런 요행을 바르기는 쉽지 않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물론 100점 방지 문제도 있죠. 아무리 공부를 하시더라도 저 세부적인 모든 내용까지 짚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두시면 공법 65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 계속 공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